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 대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무역 전쟁은 바로 황제 나폴레옹 제국의 몰락을 가져온 대륙 봉쇄령. 이제 1789년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1804년에 이제 황제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통일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군데 이제 장악을 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프랑스와 이제 오랜 숙적 라이벌이었던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선두주자로서 이제 국력이 계속 세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영국 본토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 해군력이 셌던 그 스페인이랑 그 연합 함대까지 이제 구성해가지고 이제 영국을 공격하러 갑니다. 근데 영국에도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넬슨 제독인데, 이제 유럽에서는 한산도 대첩만큼 유명한 영국의 트라팔가 해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폴레옹 군이 패하고 말죠.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뭐 군사력으로는 안 되겠네.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한 게 영국을 이제 경제적으로 말려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바로 생각한 게 무역 봉쇄 카드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 중국 산업이 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중국산을 못 쓰게 하고 뭐 관세 부과하고 이런 것들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1806년 나폴레옹은 무역 봉쇄령, 대륙 봉쇄령으로 이렇게 잘 알려진 그 베를린 칙령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베를린 칙령의 이제 주된 내용이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동맹 관계에 있거나 프랑스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유럽 국가들은 영국과 교역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이제 상공업이 막 발달하면서 그 상점 주인들의 나라 이렇게 불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이나 목재나 원자재들 이런 물자들을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서 만들어가는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았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런 봉쇄령이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대륙에서 이제 아예 영국 상품에 이제 씨를 말려버리고 프랑스의 이제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규제는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죠. 유럽 각국은 각 나라에 또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또 이권에 따라서 또 경제와 또 역사를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지금 대륙봉쇄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봉쇄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자 피해보는 국가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영국은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물건들을 싸게 잘 만들었어요. 이런 영국산 물건을 이제 수입하지 못하니까 여러 국가에서는 이제 물자가 또 부족하게 되고 또 직접 만들려고 하니 또 싸게도 못 만드니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뭐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았는데 수출 수입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의 이제 경제가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유럽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봉쇄령 때문에 수출 수입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자연스럽게 밀수가 성행하게 되죠. 그냥 뭐 하지 말은다고 안 하겠습니까? 또 뒤에서 또 다 빼돌리게 돼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농업 국가였어요. 러시아에서 농산물을 영국에 수출하고 또 영국에서 만든 공산품을 이제 수입을 했는데, 이 대륙 봉쇄령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당시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하고 무역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감히 하지 말았는데 해? 결국은 이제 1812년 나폴레옹은 이제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 어떤 나라입니까? 뭐 시베리아 얼마 추운 나라예요. 나폴레옹 군대는 한 60만 명의 이제 원정군을 끌고 러시아로 가는데, 이 추위, 뭐 엄청난 추위. 그리고 거리도 멀고 춥기도 춥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물자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이제 보급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뭐 60만 명 중에 아주 극소수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전쟁에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나폴레옹이 생각했던 그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대륙 봉쇄령은 결국 유럽 전체의 뭐 경제력을 악화시키고 나폴레옹의 그 몰락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이렇게 대륙 봉쇄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봉쇄력 때문에
러시아나 이런 다른 동맹국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니까 자국이 이익에 따라서 봉쇄령을 자연스럽게 이탈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유럽의 긴 해안선에 어떻게 이제 무역들을 다 막겠어요. 그런 인력 부족, 인프라 부족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밀수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해 가지고 사실상 봉쇄령이라 하지만 또 봉쇄하지 못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됐고요. 또 반대로 영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동맹국들도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났는데 영국도 유럽이 막히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 아메리카 이런 신시장을 개척하고, 또 그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더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국제무역에 더 다양한 루트를 찾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런던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중심지까지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사실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륙봉쇄령은 나폴레옹이 사실상 영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었지만 오히려 유럽 대륙 경제에 더 악영향을 미치고 더 혼란을 초래하고 프랑스 제국의 쇠퇴를 가속한 정책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동시에 영국이 새로운 이제 무역 루트를 찾으면서 경제 구조에 이제 변화를 가지고 왔고,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의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대륙 봉쇄령을 보면 이제 미국이 뭐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동맹국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잘 살기 위해서 동맹국들한테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과연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만 흘러갈지, 그런 것들을 대륙 봉쇄령을 보면서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역사 속에 가장 유명했던 3대 무역전쟁, 아시아의 아편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그리고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